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제주도의 늦은 오후, 이정호 할아버지는 늘 그렇듯 게스트하우스 테라스에 앉아 홀로 차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2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고독이 묻어났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자리 잡은 이 작은 게스트하우스는 이정호 할아버지가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돌담을 따라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 끝에 자리 잡은 이곳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조용하고 아늑한 숙소로 입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벽에 걸린 액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20살 무렵의 이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가장 눈에 띕니다. 아버지와 함께 제주도 올레길을 걷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수진은 늘 아버지 곁에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이 사진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이수진이 무용수의 꿈을 안고 집을 떠난 지도 어느덧 2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간간히 걸려오던 전화도 점차 뜸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수진아, 내가 보고 싶구나. 할아버지의 중얼거림이 텅 빈 거실에 메아리 치듯 울립니다. 딸에 대한 그리움은 세월이 흘러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연락도 없이 떠나버린 딸에 대한 서운함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게스트하우스에 한 젊은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에 동양적인 외모를 가진 20대 후반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투른 한국어와 유창한 영어는 그가 외국인임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했습니다. 저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은 자신이 미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한국, 특히 제주도를 자주 그리워했다는 말에 이정호 할아버지는 왠지 모를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단은 짐을 풀고 게스트하우스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원목 가구들과 제주 돌담을 연상시키는 실내 장식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벽에 걸린 사진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이단의 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낯익은 듯한 이단의 눈매며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특히 이단이 사진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제주도의 시원한 바닷바람이 게스트하우스 안으로 불어들어왔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늘 그랬듯이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며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단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 사진 속의 여자분이? 이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에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저문은 햇살 속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예기치 못한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속 여자분이 제 어머니 같습니다. 이단의 떨리는 목소리가 테라스의 공기를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단이 가리키는 사진은 20살 무렵의 이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는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뭐라고? 내 어머니라고? 이정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테라스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언어의 장벽이 두 사람 사이에 높은 벽처럼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서둘러 마을에 사는 영어를 잘하는 지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1시간 후 통역사와 함께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단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인이었고 무용수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나 결혼했고 이단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늘 제주도의 바다를 그리워하셨습니다. 특히 해질 무렵이면 창가에 서서 먼 바다를 바라보곤 하셨죠. 이단의 말에 이정호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수진이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습관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늘 바닷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곤 했었습니다. 어머니는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찾아뵙고 싶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망설이셨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려서 이정호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던 이유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늘 고향과 아버지를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게스트하우스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뒷면에는 아버지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제서야 할아버지께서 이곳에서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단의 말에 이정호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딸이 자신을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오해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수진은 늘 아버지를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어머니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내가 선택한 길을 반대하셨지만 그건 모두 나를 걱정하시는 마음에서였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고요. 이정호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은 너무나 완고했습니다. 딸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고 무용수라는 직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집이 결국 딸을 멀리 떠나보내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할아버지께 전해달라며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이단이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에는 이수진의 단정한 글씨체로 아버지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게스트하우스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와 이단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해 동안 쌓였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풀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할아버지와 손자의 만남을 축복하듯이 말입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문득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노란빛 조명 아래에서 이수진의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아버지와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이정호 할아버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단은 묵묵히 곁에서 할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0살 여름 아버지께 무용수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죠. 예술은 밥벌이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이수진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 유학을 결심한 것입니다.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무용에 대한 열정 하나로 버텼습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했죠.
그러다 현재의 이단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잠시 편지에서 눈을 떼고 이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단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이단이 태어났을 때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께 손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고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났으니까요. 창밖으로 제주도의 밤바다가 깊어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편지의 내용과 함께 이정호 할아버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단에게 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주도의 바닷가에서 저와 함께 조개를 줍던 일, 비가 오는 날이면 따뜻한 고기국수를 끓여주시던 일, 그리고 제가 처음 무용 발표회를 했을 때 몰래 와서 박수를 쳐주시던 일까지. 이정호 할아버지의 눈앞에 지난날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수진이 기억하는 순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이제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제가 떠난 후 아버지께서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저를 기다리시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표현하지 못했던 딸의 마음이 이제야 전해진 것입니다. 할아버지,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할아버지를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기뻐하셨어요. 이단의 말에 이정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 이단의 모습이 이수진과 겹쳐 보였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미소. 이제야 이단이 왜 그토록 낯익게 느껴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게스트하우스는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20해 동안 풀지 못했던 오해가 풀리고 그 자리에 용서와 이해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어제와는 다른 따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단을 위해 고기국수를 끓여야겠구나. 할아버지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수진이 어렸을 때 자주 해주던 음식이었습니다. 육수를 끓이는 동안 할아버지는 문득 옛날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침마다 등교하는 이수진에게 국수를 끓여주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침 8시 이단이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고기국수 냄새가 게스트하우스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아침입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이단의 인사말에는 따뜻한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국수 그릇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서 먹어보거라. 내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란다. 이단은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한 입을 먹자마자 이단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맛이 어머니가 그리워하시던 바로 그 맛입니다. 이단의 말에 이정호 할아버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수진도 어릴 적 똑같은 표정으로 국수를 먹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게스트하우스 앞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잔잔한 바다 위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단아, 내 어머니는 저 바다를 참 좋아했었지. 학교 끝나면 늘 저기 앉아서 춤 연습을 했단다. 이정호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이단은 그곳으로 걸어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자리를 느끼고 싶은 것처럼 말입니다. 할아버지, 제가 여기 좀 더 머물러도 될까요?
어머니의 흔적을 더 찾고 싶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이단이 그렇게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두 사람은 제주도 곳곳을 다니며 이수진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이수진이 다녔던 고등학교, 무용 연습실이 있던 건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탔던 공항까지 각각의 장소에는 이수진의 이야기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봤던 거군요. 공항 앞에 서서 이단이 말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20해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화가 나서 배웅도 나오지 않았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는 끝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단다. 그때 내가 한 번만 더 불러줬더라면. 이단은 할아버지의 어깨를 조용히 감쌌습니다. 그 순간 이정호 할아버지는 이단에게서 이수진의 따스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자 두 사람은 서둘러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비가 오는구나. 내 어머니는 비 오는 날이면 늘 창가에 앉아 있었단다. 이정호 할아버지의 말에 이단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도 똑같으셨어요. 미국에서도 비가 오면 창가에서 먼 곳을 바라보셨죠.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비 오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이수진의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리움이 빗방울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찬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20해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못했던 앨범이었습니다. 이단아, 이리 와서 보거라. 내 어머니의 어린 시절 사진이란다. 앨범을 펼치자 먼지가 날렸습니다. 첫 장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수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까만 눈동자와 보드라운 볼살이 이단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어머니를 닮았다고들 하더니 정말 그랬네요. 이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이수진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첫돌 사진, 유치원 발표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그리고 처음으로 무용 발표회에 선 중학생 시절의 모습까지. 이때부터 내 어머니는 춤에 빠져들었지. 학교가 끝나면 곧장 연습실로 달려갔단다. 나는 그때 반대했어야 했는데. 이정호 할아버지의 말에 이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의 반대가 있었기에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었다고요.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라고요. 앨범을 넘기는 손길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이수진은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특히 무대 위의 모습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이 사진, 어머니의 마지막 발표회 때 찍은 거죠? 이단이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무대 위에서 우아하게 춤추는 이수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그날 나는 극장 맨 뒷자리에 숨어 있었단다. 내 어머니는 끝내 날 발견하지 못했지만 말을 잇지 못하는 이정호 할아버지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이수진의 춤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완고한 아버지는 끝내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그날 할아버지께서 오신걸요. 극장 관계자에게 들었다고 하셨어요. 이단의 말에 이정호 할아버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수진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 숨은 사랑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의 햇살이 따스하게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앨범 속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이수진의 삶이, 그리고 그녀가 품었던 꿈과 열정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단아, 내가 와줘서 고맙구나. 내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내 모습을 보니 내 어머니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 이정호 할아버지의 말에 이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앨범을 덮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서운함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해와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이정호 할아버지와 이단은 테라스에 나와 앉았습니다. 제주도의 밤하늘은 수많은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오자 이단이 어머니와의 추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한국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도 한국어를 가르치시려 했지만 제가 게을러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됩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손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단의 서툰 한국어에는 이수진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무용 수업을 하시던 날이 생각납니다. 몸이 많이 아프셨는데도 끝까지 수업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춤은 내 인생을 완성시켜준 선물이었다고요. 이정호 할아버지의 눈앞에 젊은 시절의 이수진이 떠올랐습니다. 발레 슈즈를 신고 연습실을 돌아다니던 모습, 무대 위에서 빛나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 발표회에서 보여준 눈부신 춤사위까지. 내 어머니가 맞았구나. 내가 틀렸었어. 예술이 밥벌이가 되지 않는다고 했던 건 내 좁은 생각이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단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이수진이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찍은 거예요. 그때도 할아버지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춤을 보여드리고 싶다고요. 이정호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이수진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강인했습니다. 이단아,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니? 사랑한다는 말이요.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주지 못했더라도 늘 자신을 걱정해 주셨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밤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내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단다. 미안하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그리고 내가 선택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줘서 고맙다는 말을. 갑자기 이단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조용한 음악을 틀었습니다. 이수진이 마지막으로 안무를 짰던 곡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시던 영상이 있어요. 보시겠습니까? 이정호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이수진은 우아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딸이 남긴 마지막 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주도는 유난히 맑은 하늘로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수진이 좋아하던 음식들이 하나둘 놓여졌습니다. 이단아, 일어났니? 아침 식사하러 오너라. 식탁 위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갓 구운 생선구이, 그리고 이수진이 어릴 적 즐겨 먹던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단은 놀란 듯한 표정으로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음식들이 혹시... 그래, 내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들이란다. 특히 미역국은 생일날마다 꼭 먹었지. 이단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뜨자마자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해주던 그 맛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과 똑같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손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옛 기억에 잠겼습니다. 이수진이 처음으로 요리를 배우던 날 서툴게 미역국을 끓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이정호 할아버지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의 첫 발레 슈즈란다. 그리고 이건 첫 공연 때 받은 꽃다발을 말린 거지. 낡은 발레 슈즈와 말린 꽃잎들을 보며 이단은 마치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만나는 듯 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상자 밑바닥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떠나기 전날 밤에 쓴 편지란다. 그동안 한 번도 읽지 못했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치자 20해 전 이수진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무섭습니다. 하지만 제 꿈을 위해 이 길을 가야만 해요. 언젠가는 아버지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단은 조용히 할아버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게스트하우스의 현관종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단이 자연스럽게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그런 이단의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른 아침 제주도의 맑은 공기가 게스트하우스를 감쌌습니다. 이단의 짐을 챙기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그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곧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마당에 핀 꽃들에 물을 주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다행이구나. 내 어머니가 우리를 만나게 해준 것 같아.